2024년 1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필답형은 철저하게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 자, 여러분이 암기에 자신 있으신가요? 자, 아마 여기 제 수업을 함께 들으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10대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암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외운다. 자, 일단 이 목표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외우지만 내가 외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봐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자, 이게 제 수업의 모토입니다. 자, 저는 이 암기 과목을 준비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외울 수 있는 것만 외운다. 그리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자,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의 법칙이에요. 효율성. 자,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뭐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1번부터 볼까요?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보고 5가지를 쓰시오. 자, 5가지 쓰라니까 자, 이거 5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당 1점이에요. 그러면 안전인증 대상 보고 5가지 해서 자, 실제로 12개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만만하게 외울 수 있는 5가지를 고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2개를 두 문자를 따서 외울 겁니까? 자, 좋은 방법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문제 착안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먼저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전이라는 거에서 자, 지금 3가지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보구. 자, 보구 중에서 자, 얼굴을 보호하는 게 마스크죠. 마스크. 이 마스크에서 저는 2가지를 찾을 겁니다. 자, 볼까요? 먼저 안전. 자, 안전하면 안전화가 있고 안전화. 그 다음에 안전장갑이 있어요. 안전화,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자, 그러면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안전 3가지 있죠. 그 다음에 보구, 마스크 2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방진 마스크, 그리고 방독 마스크. 자, 그러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보구 5가지 하면 이 5가지의 각각 하나가 1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인증 대상에서 안전. 자, 요 안전 3가지.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대. 그 다음에 보구는 마스크를 예를 듭니다.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5개 다 썼죠? 1번 풀었네요.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쭉 한번 보세요. 12개 있죠? 그러면 안전 3개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 2개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과감하게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자, 물론 나는 너처럼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할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양수 조작식. 자, 양손으로 조작하는 방호장치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요는요 1번, 2번, 3번, 이거 4번이라고 써줍시다. 자, 이거 4번, 1번, 2번, 3번, 4번에서 자, 이거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상 동작 표시 등은 자, 1번은 뭐냐면 이건 녹색입니다. 녹색. 그리고 위험 표시 등. 자, 위험 표시 등은 붉은색이죠. 적색,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 누른 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양쪽 버튼의 작동 시간 차이는 최대 0.5초 이내, 0.5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누른 버튼의 상호간 내측 거리는 자, 이것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 됩니까? 이것은 300m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 표시등 녹색, 위험 표시등은
붉은색. 그리고 양쪽 버튼의 작동 시간 차이는 최대 0.5초 이내. 그리고 누른 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300mm 이상입니다. 자, 그럼 2번도 풀 수 있겠죠? 자, 3번. 다음을 보고 지게차가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 하중. 자, 화물 하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물 하중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지게차의 중량이 1톤, 지게차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무게 중심까지 거리는 1m, 그리고 지게차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는 0.5m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지게차 그림과 화물의 그림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뭐죠? 이 W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이것이 화물이죠. 그리고 화물 하중이 얼마죠? 모르잖아요. W라고 합시다. W. 자, 그 다음에 A. 요 A는 자, 우리가 봤지만 지게차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죠. 그렇다면 지게차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 A. 요 A는 0.5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여기 보니까 요건 지게차입니다. 자, 지게차의 중량을 제가 G라고 표현할게요. G. 자, 이것은 지게차의 중량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지게차 앞바퀴에서 지게차 무게중심까지 거리를 1m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B는 1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화물 하중하고 그 다음에 요 A라는 거리 W 곱하기 0.5m는 지게차의 중량 G. 자, G인데 이 G가 1톤이죠. 1톤.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1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1톤에다가 1m를 곱한 것이 어느 것이 더 커야 됩니까? 하면 오른쪽 요 1톤 곱하기 1m 이게 크거나 같다. 자, 물론 이제 이 크거나 같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그냥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W 곱하기 0.5m는 1톤 곱하기 1m와 같다. 그러면 요 보세요. 여기 0.5 있고 1이 있죠. 그럼 요거를 나누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하시면은 자, 이걸 나누어 줘요. 그럼 요 메타도 없어지겠죠. 0.5 메타하고 1m를 지워버리면 요거는 지워서 1이 되고, 그죠? 요거는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을 만들까요? 자, 그럼 답은 W는 화물 하중은 작거나 같다. 그러면 1톤 곱하기 2니까 2톤이죠. 2톤입니다. 그러니까 W는 2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W는 2톤. 자, 그렇다면 자, 문제를 다시 봅시다. 다음을 보고 지게차가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는 화물 하중은 자, 이것은 2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림 다시 보세요. 자, 화물 하중 W 그리고 자, 이 거리 A 그리고 자, 지게차의 중량을 G라고 했을 때 1톤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 거리는 1m. 자, 그리고 식을 풀면 됩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4개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럼 먼저 금지가 있고 경고가 있어요. 7.5R 4/14 돼 있네요. 자, 근데 금지부터 보겠습니다.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마라. 금지. 금지란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그리고 여기 경고도 보세요.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경고는 뭐냐면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 요 나머지죠. 나머지. 자, 위에 있는 빨간색 말고 나머지의 위험 경고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은 이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 다음에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자, 이것은 파란색. 그리고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로서 안내는 녹색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자, 그리고 흰색도 봅시다. 자, 흰색은 파란색, 녹색에 대한 보조색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4번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문제 이렇게 하나 나와 있으면 보통 3점짜리예요. 전련용 보구 사용 규정은 대지 잔압이 땡땡 볼트 이하인 전기기계 기구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적용 제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용 제외. 그러면 전련용 보구 사용 규정은 대지 잔압이 30V 이하입니다. 30V 이하. 자, 이거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입니다. 자, 요거는요 두 문자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시험에서 할 때 공부했었죠. 인간의 욕구 단계 5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그 낮은 단계를 충족하지 않고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문자를 따서 생한사 존자 이렇게 공부했어요. 생한사 존자. 자, 먼저 첫 번째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존경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 자, 그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생한사 존자, 생한사 존자. 뭐 존경이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존중 이렇게 해도 맞는 말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생한사 존자, 생한사 존자. 자, 외워봅시다. 생한사 존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4가지를 쓰시오 돼 있죠. 자, 요거 4점짜리입니다. 자, 만약에 실무제 나오면 이거 외워서 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다 어떻게 외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이 총 몇 가지냐면 6가지가 있어요. 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이 6가지인데 그 중에서 4가지를 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다시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자, 벌써 용접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왔죠. 용접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왔잖아. 그렇다면 여기서도 용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풀 수 있겠네요. 용접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마찬가지 용접 어쩌고 저쩌고. 이건 가스 용접인데, 자, 이렇게 2개를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또 작업이란 단어 나오죠. 작업. 용접에서 2개를 끄집어내고 2가지. 작업에서 또 하나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작업, 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 작업에 관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안전이란 단어 나오죠. 안전. 그렇기 때문에 요 안전기 및 보구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에 관한 것 2가지. 그래서 용접 흉, 분진 및 유해 강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가스 용접기, 압력 조정기, 호스 및 휘간두 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또 용접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이 작업이라는 단어에서 작업 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안전기 및 보구 취급에 관한 사항 해서 4가지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써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용접 2개 나왔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좀 외워집니다. 용접 흉, 분진 및 유해 강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 용접기, 압력 조정기, 호스 및 쥐간두 등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 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단어, 안전기 및 보구 취급에 관한 사항 해서 저는 요 4가지를 외울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5번째를 이미 외워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재 예방 및 조기 대응에 관한 사항. 그러면 요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고 또 5번을 여러분들 넣어서 4개를 맞추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명령상 사업주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 세 가지만 쓰시오 돼 있죠. 자, 이제 이거는요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줘야 되는데, 자, 요거 외울 때도 자, 이 답을 볼까요? 자, 먼저 1번 건축물의 기둥 및 보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그리고 3번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그래서 기둥 및 보호 그리고 지지대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웁니다.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게 가로 열고 닫고 있잖아. 가로 열고 닫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로 열고 닫고는 마지막에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자, 이거 못 외운다. 외우지 말고, 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건축물의 기둥 및 보호는 지상 1층까지.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그 다음에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이렇게 해서 가로를 뺀 나머지부터 외웁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자, 가로 안에 있는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는 6m. 그리고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해서 가로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저는 일단 가로를 외우지 않겠습니다.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까지.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이렇게 외우고 정리하겠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명령상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돼 있는데, 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1호부터 5까지입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에요. 50명 미만이니까 앞에 있는 이 1에 들어갈 숫자는 50명보다 작아야 되겠죠. 20명 이상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입니다.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20명 1명.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얼마든지 변형되어 놓을 수 있어요. 변형되어. 그래서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최소한 1명 이상 선임해야 되는 사업원에서 이 사업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요거 외워봅시다.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해서 요 5가지 암기해 봅시다.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1명 이상 선임.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개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달비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와이어로프 5가지. 자, 이걸 또 외워야 되는데, 자,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일단 달비개 사용해서 아니 되는 와이어로프는 성능이 떨어지는 거거나 아니면 이게 끊어질 위험이 있는 와이어로프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바로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5가지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저는 4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이연매가 있는 것, 그리고 꼬인 것, 그 다음에 심하게 변형 부식, 그리고 열과 전기 충격에서 손상. 자,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연매,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서 손상. 이연매,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 열과 전기 충격에서 손상된 것. 자, 그럼 요거 4개밖에 못했죠. 근데 우리는 5개를 해야 돼. 5개를 해야 되니까 2번하고 3번 중에서 저는 3번을 하겠습니다. 3번. 자, 이것도 숫자가 이게 5고 이게 6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것은 두 문자를 따는 겁니다. 자, 두 문자를 따기 싫으면 이음매,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 열과 전기 충격에서 손상해서 4개의 위주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한번 두 문자를 따볼까요? 이지, 꼬심열. 자, 이지 아주 쉽게 꼬심열,
이지 고심열, 이음매,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초과. 그 다음에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열과 전기 충격에서 손상된 것 해서 자, 우리는 요 5개를 외울 수 있겠습니다. 이지 고심열, 이지 고심열.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견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4가지 쓰시오 돼 있죠. 자, 이거는 얼마든지 4가지로 놓을 수도 있고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4가지. 그러면 사업주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돼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4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외울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거 총 10가지거든요. 그 중에 4가지를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거. 자,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게 제일 쉽겠죠.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그리고 음절도 작죠. 그리고 두 번째 답니다. 볼트, 굴로. 자, 그래서 이거는 불도저가 트랙터, 불도저가 트랙을 굴러버린다. 굴착기, 로더. 굴러버린다. 불투굴로. 자, 이렇게 여기겠습니다. 불도저가 트랙터를 굴러버린다. 불도저가 트랙터를 굴러버린다. 이 굴은 굴착기, 로는 로더. 불도저가 트랙터를 굴러버린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되는 차량계 건설기계 4가지. 나머지는요, 무시.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다른 것들 중에 외우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럼 그거 하고 앞에 있는 거 한두 개를 더 붙이면 되겠습니다. 12번 답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라. 자, 이 12번은요. 아씨, 포기할란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포기 이래 됩니다. 자, 근데 포기하기보다 한번 해봅시다. 자, 도수율. 자, 도수율은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봤어요. 연 근로시간수, 분의 재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이란 말은 동그라미 6개다 이 말이거든. 10의 6승. 10의 6승의 의미는 요거는 뭐냐면 동그라미가 6개, 자, 3개, 4개, 5, 6, 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연 근로시간수가 되려면 일단 근로자 수가 800명이에요. 800명이고 이 800명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1년에 300일을 근무해요. 자, 제가 이게 시간, 일 이렇게 했지만 그냥 800 곱하기 8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건수는 5건이죠. 5건.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6승. 자, 다시 봅시다. 800 곱하기 8 곱하기 300 분의 5 곱하기 10의 6승.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약 2.60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냥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보통 씁니다. 그러면 2.60 이러면 됩니다. 자,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2.60입니다. 자, 다시 도수율 구하는 공식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의 6승. 그리고 연 근로시간은 근로자 수 800명, 그리고 하루 8시간, 1년은 300일 근무, 그리고 재건수는 5건. 그리고 곱하기 10의 6승. 자, 계산기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통 써주면 된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시간.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그럼 우리 필기시험 할 때도 공부했어요. 자, 교육과정 볼까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역,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자, 그리고 빈칸은 4개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5점짜리입니다. 5점짜리인데 4개 있으니까 하나가 1.25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그리고 채용시 교육은 8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2시간 이상.
그 특별교육으로 16시간 이상. 자, 저 같으면 요게 16시간, 요게도 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겠죠.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그리고 단기간 또는 간헐적. 간헐적이란 말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간헐적 작업인 경우. 자, 이때는 2시간 이상. 그래서 16, 8,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요 특별교육에서 요 16시간 요것도 가로 열고 닫고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2024년 1회 필답형 암기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외울 겁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정기교육, 요거 기억 안 나도 특별교육에서 기본적으로 16시간 이상, 이 16이란 말이 이게 정기교육에도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